2017년 8월 19일 밤입니다. 9시가 넘었는데요. 이상하게 또 피곤하질 않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해 왔던 건데 상자를 갖다 놨어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이냐 한번 열어볼게요. 뭐 쓸데없는 짓은 안 합니다. 인성학당장 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인성학당장 다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적등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적등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호적등본이 만들어지기 전 자료를 제적등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적등본은 호적의 엄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서 내 신상을 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제적등본을 떼주세요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족증명서라고 바뀌었죠. 예전에는 주민등록이 있고 호적이 있고, 근데 호적은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부가 그 호적 정리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전쟁에 뽑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호적이라는 것도 없고 제적이라는 것도 없고,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 이게 경주 김씨 세보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입니까? 족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족보. 이게 족보입니다. 나는 천가니까 이거는 우리 집 족보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볼 게 있어서 이 족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갖다 줘야 돼요. 껍데기가 카메라 발을 건드리네. 이게 조금 움직였네요, 카메라가. 저는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족보. 족보라고, 이 족보 이렇게 안 씁니다. 세보라고 써요. 이게 인간 세자인데, 그러니까 몇 대손, 몇 대손이라고 나는 몇 세손이라고 해요. 몇 세손. 이것은 이제 원, 여기는 정, 아유, 이건 두껍네. 이거는 리, 하여튼 다음 것은 형. 이렇게 족보에 한문으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1권, 2권, 3권 하는 뜻인데, 이 경주 김씨네가 이것을 어떤 걸 1권이라고 치는가는 모르겠어요. 원을 1권이라고 치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과연 1권이네요. 경주 김씨 족보 서 차례, 서라고 되어 있는 게 차례라는, 그러니까 이게 1권이라는 뜻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전왈, 전하기를, 사해지, 내배, 형, 이건 또 무슨 장가 모르겠고, 선유, 우, 운, 민, 봉, 뭐 이런 말이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이거 참 알기가 어려워요. 예, 나는 이 한문을 작가를 하려니까 이 한문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대, 2대, 3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1세, 2세, 3세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부모, 이게 이제 이 족보를 소개하는 글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주 김씨는 말이죠. 경주 김씨는 신라 경순왕부 경주 김씨고 신라의 김알지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고려 시대에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엔 족보가 없었어요. 돌림자도 없었어요. 여기는 25세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로 전체를 말하는 걸 대동보라 하는데 경주 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서 담으려면 아마 이 방 하나 가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보라고 하는데 시조를 김알지로 보느냐 경순왕으로 보느냐, 56대 왕이죠. 신라에서부터 시작돼서 족보는 하여튼 신라 시대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옛날 족보라 사진이 없네요. 요즘에 이런 족보를 다시들 만드는 것이 요즘은 아니네요. 얼마 전에는 그 다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예로 우리 집안 예를 들면 뭐 많으니까 안 가져 나왔는데 이게 우리 집안의 영양천씨 대동보예요. 우리 천씨는 많지 않아서 글씨가 보입니까? 7권입니다. 7권. 이게 제 7권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 권지칠, 제 7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옆에 내 뒤에 책장에 이런 책들이 우리 영양천씨는 성씨 중에서 적은 성씨는 아니에요. 우리가 12만 년으로 100이 안에 들어갑니다. 100이 아니라 50이 안에 들어가요. 천씨가 사실 희성인데 희라는 것은 드물다 하는 뜻이 드문 성씨인데도 그래 12만 년 여기 들어가지. 근데 김해김씨, 김수로왕, 경주김씨, 김해김씨하고 경주김씨하고는 김해김씨는 우리나라에서 전주이씨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분들은 이 대동보를 전체 족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추록으로 한 추록을 실어도 안 될 정도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족보를 보는 중인데 경주 김씨의 권제 첫 번째 원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을 안 써서 이거는 검은색으로 일본 말로 룻기라고 하는데 검은색 속에
글씨가 들어있어서 여기는 자라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부모만 계속 써 있네요. 부하고 모하고. 이건 무슨 뜻인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종이 좀 한번 봅시다. 종이. 이 종이가 요즘에 그 프린터 용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족보는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것은 부모만 계속 써 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오른쪽을 이야기하자면 우주가 왕고, 경은, 부원군, 이간공, 부군, 또 모르는 자가 나오고 위, 서, 및, 도지. 이것을 또 내가 풀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근데 무슨 말인가는 조금은 알아듣겠어요. 지금 족보 문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참 호적법이 없어지고 가족 등록이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게 언제에 이상은 48년 임진년 가을에 후손 원도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써 있네요. 아니 원도가 아니고 언욱이라는 사람이 근서 이렇게 써 있네요. 이분은 몇 세 손인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경주 김씨 본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김씨는 본출요 계림, 지금의 경주 경주 신라 고도 시조 박격거세왕 개국 시절에 이렇게 기말지 얘기가 나오려는가 보네요. 이거를 전조의 시들은 선원이라 하는데 선원, 연원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본원이라고 했네요. 경주 김씨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넘겨가면서 경주 김씨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 게시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족보는 조상을 아는 것이다. 조상을 안다는 것은 나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나의 근원을 안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비유된다. 아이고 요즘에 뭐 그런 것을 알려 합니까? 그런데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인생사이고 문화인데 이 한국 문화에서 족보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첫 건이면 아마 1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넘기다면 여기까지 다 이게 현재는 경주 김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 과연 경주 김씨 분파 목록이라는 게 나오네요. 몇 파나 될까요? 저희 같은 영양천 씨 경우는 12지파입니다. 성경도 12지파인데 우리도 12지파예요.
여기는 몇 집 하나 되려는가. 글쎄요, 나는 경주 김씨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또 인터넷에 검색을 경주 김씨 지파가 몇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안산 김씨, 수안 김씨, 사람들 다 분파인가요? 모르는 글자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각 편 별 어떤 목록을 쓰고 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저는 지금 이걸 넘기면서 나도 현대인으로서 글을 쓰는데 이 글씨를 그때는 이게 인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이, 글쎄요, 이게 인쇄가 되었을까요? 자, 드디어 여기까지는 시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세가 나옵니다. 2세는 원조 이거 무슨 장가 모르겠네. 휘라는 건 돌아가신 분의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름, 성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었었네요. 2세. 1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넘기면 여기까지가 1세에 대한 설명이고, 2세, 인위, 3세, 원, 이거 모르겠어요. 4세, 5세, 6세, 7, 8, 9, 10, 11, 12, 18세. 그러면 이 족보에서 나를 어떻게 찾는가? 경주 김씨 김재홍 사장님으로부터 이걸 받았는데 바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고, 그 집에 족보인데, 옛날에는 족보는요, 그 집에 얼이었습니다. 얼.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혼과 같은 겁니다. 혼과 같은. 여기 이제 족보는 아래로 내려놓고 이쪽으로 옮겨 놓고, 다음은 이 종이가 무슨 종이일까요? 요즘에 그 종이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엄청 질겨요. 이러다 찢어질라. 종이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와서는 조지소라는 게, 조지소, 종이를 만드는 공장, 이건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의 종류가, 이거는 황지라고 하는 종이 같으네요. 나는 그 종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중에 조지소가 조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국가가
종이를 만들어서 종이를 아무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의 생산량이 많지도 않고 또 종이를 쓸 일이 없었죠. 언제 종이를 쓰겠습니까? 족보를 만들 때 종이를 쓰지만 진짜 종이를 쓸 일은 대궐에서 임금이 임명장을 줄 때, 그건 칙명, 칙서라고 하죠. 그걸 물건으로 주기도 하지만 종이에 써서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족보를 만들고, 특히 이 종이가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 엄청난 거네, 이거. 먼저 이 어른에게 제가 감히 이것을 펼쳐보는 것에 대해서 무례를 용서를 빌고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이건 병자 11월 12일 진시라고 해요. 이게 사주입니다. 사주는 무엇입니까? 사주는 이것을 보내서 사주,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다는 걸 보냄으로써 나의 전부를 밝히는, 내장까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청혼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요, 사주가 지금은 이게 후손들이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접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요 줄만 오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이가 넓으네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받으신 분은 누구일까? 보낸 분은 누구일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덮였는가, 어떻게 접혔는가, 어떻게 예를 갖춰야 했는가, 이 세종의 일적에 이 사주를 담아 보내는, 이거는 이거는 아주 두껍네요. 근봉이라고, 봉투입니다. 여기를 봉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근봉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것도 사주인가 싶은데, 다시 한번 이 존엄한 것을 열면서 김석, 요거는 무슨 장엄을, 존친 김석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리는 게 아닌 것도 같고, 열리는 것도 같고, 이게 다시 봉투인 것도 같고, 요즘 이 경주김씨의 진짜 이분들의 후손들이 이거 이렇게 지금 저처럼 펼쳐서 윗대, 7대, 5대 이런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하여튼 봉투는 봉투인데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게 기록 문화 유산입니다. 그냥 경주 김씨
집안에 한 개인 집안의 게 아니라 한국인, 예. 뭐 고려인, 조선인, 조선시대에 이 보기 이 양반가 쇄도가 집안에서 이게 분명히 봉투인데 글쎄요 한 300년 200년 됐을까요? 지금 여기 봉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펼쳐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렇게 열리는데 봉투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볼지 내가 후손이라면 뜯어서라도 봅니다. 나는 후손이 아닌 작가로서 인성학당장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접혔네요. 한 번, 두 번, 기해 4월, 며칠, 경주 후인, 시유, 맹하, 편지네요. 최흥무, 재배, 졸례, 백복, 복지, 장자, 태리, 은계, 장성, 미유, 모르겠고, 려, 복명, 북명, 존자, 허위, 영애, 주실, 자, 유, 선인지, 근, 행, 납해, 지, 불비, 호교, 존조, 근배, 상조, 당, 야, 이것이 예단이 오고 갈 때 예를 갖췄던 것 같으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알겠죠. 저는 이것을 누가 이 종이가 이건 무슨 뭐 왕가의 혼인을 혼사가 오고 갈 때 밀륜 대사가 혼사 아닙니까? 요즘 막 결혼이라고 해서 막 싸구려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뭐 그쪽 최신이 없는데 예전엔 이렇게 근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런 어른들을 만나 뵙는 것 같아서 참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이고 이 근봉이라고 한 게 이게 둘이네요. 여기는 뭐 색이 뭐 매우 바랬습니다. 그리로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이 먹은 이렇게 세월이 가도 먹은 변하질 않았네요. 이거는 또, 이건 한글이 있네요. 한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수첩이네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제향, 농립, 적어라. 제사 날짜를
기억해서 이걸 적어 둔다. 오래됐는데요, 이거. 그래도 언문, 한문. 조부제향 4월 21일, 증조부제향 10월 24일, 조모, 이 제사 날짜를 적어냈네요. 모친제향, 점오제향, 부친제향, 점오라는 것은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인가? 이게 언제 적은 건지. 증조부제향 10월 24일 같은가? 증조부제향 10월 24일 같으네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써냈네요. 모친제향, 전모제향, 이건 무슨 절까? 빅부제향, 도짓월 초6일, 뭐 이런 것이 수첩입니다. 이거는 봉투네요.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내가 펼쳐보니까 여러분 집안도 생각나죠? 여러분 집에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요즘 내 나이 또래 정도, 내가 이제 칠순 아닙니까? 근데 이때의 이 흘림체, 초서, 이건 내가 모르겠어요. 못 읽었어요. 말하자면 휘갈려 쓴 거라 내가 정서는 좀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번역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네요. 제향농립 적어라. 증조부 10월 24일. 아까 그거 똑같은 거네요. 야, 이것을 그 제삿날을 잘 기억하라고. 이거는 석사, 존친, 그 봉투가 이건 이렇게. 아이고, 찢어질라. 역시나 아까 보았던 이것도 봉투인데 이 속에 들었던 것이 어디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이게 먼지가 않고 공기도 이렇게 접어놔야 되겠네. 이야, 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대충 접어놔서 이거 되겠나? 아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다가 제일 밑에 놓고 그 규격을 좀 적당히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펴서 가지런하게. 이건 아예 사주라고 써 있네요. 사주는 생년월일 시입니다. 태어난 해.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봉투네요. 이 속에 어떤 게 들었었는데 나와서 있는 것 같군요. 이건 백지입니다. 현고학생.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현고학생 부군신이 하는 거는 이거는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이란 제사를 올릴 적에 앞에 써놓는 제문이죠. 제문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도 한 듯하게 어떻게
전과학생 부근시 현, 조, 비, 전주이시, 시. 현 조곤의 할아버지 신이로군요. 할아버지.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게. 내가 이 우선이랑 다려야 될 것 같아요. 생원댁에 집사님이 올립니다. 이거 봉투네요, 봉투. 이런 것이 이런 게 갑오입니다. 이게 갑오입니다. 이런 것을 이거는 첫 자를 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봉투 같은데요. 아, 이 속에 들었습니다. 이 형식이구나. 모인 10월 초하루 인시. 아, 이게 이제 사주인데 접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적고 여기서 한번 적고 이렇게 적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는데 가운데도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딱 맞춰 접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한 번 더 접네요. 여기서 나왔죠. 이것을 보내는 총각. 총각이 아니라 도련님이지. 이것을 받은 처녀. 처녀가 아니고 규수죠, 규수. 이것도 사주네? 아, 사주가 이렇게 형식이 여러 형식입니다. 뭐 접는 형식은 같았나? 글쎄요. 이것도 기왕이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접혔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주는 안 들었고 이중 봉투인 것 같으네요. 맞아요. 이게 사주를 두 번에 걸쳐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를 거의 생각이 안 나네. 여자 쪽에서도 남자 쪽에 보냈던가 검색을 해봐야 되나? 지식인 한번 보려고. 사주 풀이만 나왔네. 지식백과 사주, 한민족문화대박과에 사람이 난 해, 달, 날, 시를 간지로 계산하여 기름, 화복을 점치는 법. 아하. 이거 사주 본다고는 점쟁이 같은 얘기만 나오네. 뭐 전혀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네. 사주 단자 여기 나오네. 지금 이런 게 나오네요. 지질은 저지로 하고 가로 521, 세로 38, 가로 8.2, 세로 39.9. 뭐 여기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네.
상명대 박물관에 혼인을 위해 신랑이 생년월시를 적은 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내는 간지로 사조 사성 뭐야 이거 반자 또는 용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사주를 보내지 않고 남자는 보내고, 이것도 굉장히 이게 대단한 위풍당당해요. 그죠? 나폐지의 전조 김맹원 배상 경주 후인, 이게 이제 나폐를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 나폐. 아이고, 나폐가 글씨가 잘 안 됐네. 이게 펼쳐놓다 보니까 좁아서 필자가 안 돼. 참 영 안 써지네. 아, 자판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 써졌어요. 나폐에 대해서 패백을 보낸다는 뜻, 신부측에서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소와 혼서, 예장, 이게 예장이로군요. 물목을 넣어 보내는 절차로서 봉채, 봉지 또는 함이라고 하고 있다. 나폐. 신부 아버지 혼서는 비단 겹보에 싸서 함 속에 넣는데, 그것을 받아 사당에 구하는 납체 때와 같다. 일부 종사 뜻으로 신부가 죽을 때 혼서를 관에 넣기도 한다고 한다. 함에 혼서와 체단을 넣은 후 무명 8자로 함을 짓고 석자는 땅에 굴리게 하고, 아들을 낳고 레위를 갖춘 사람을 함부로 정하고, 함제비. 이것은 그러니까 나폐는 매우 크네요. 사주는 간단한데 나폐는
앞에는 한마디로 돈이 더 들어. 돈이 더 든다는 표현이 어떤가 모르지만. 그래도 접는 방식이 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접었을까요? 이게 옛날에 접었던 형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아, 이렇게 됐었구나. 아니네. 이게 하얀 거 보니까 이렇게 덮였었네. 하여간 참 이거 그대로 접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혔었네요. 공성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것도 기르니까, 보관하려면 너무 기르니까, 한 번을 접든 3분의 1을 접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관하고, 이것도 그거 같으죠? 큰 종이인 거 보니까. 이중 봉투로 되어 있네요. 아닌데. 봉투요, 맞아. 저 뒤에가 구겨져서, 뭐 이것이 참 잘 안 나오네요. 이것도 보니까 맨 앞에 왜 이러군요. 아이고 참, 이거 참 엄청난 기록 문서입니다. 이거 그 집안의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국가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역사고 문화이고. 어떻게 저걸 써본 거야? 길어서 자꾸 끝이 상하니까 이거 후손들이 풀이 아니라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달여서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대단히 큰 종이네요. 오라. 이거는 박나무로 만든 한지 비슷하네요. 이건 뭘까? 전주 이동면 내동리 사는 김영복이라고 했다. 지우고 뭐라고 썼네. 어이구, 여기에 엄청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글씨를 모르겠어요. 정자로 써놔도 알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 무슨 뭐 이게 낙서는 아닌 것 같고 그림이 있네요. 이게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접었네요. 이 봉투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접었어? 이렇게 접으면 좀 넓은데.
이거는 엄청나요, 엄청나. 이건 뭘까? 아,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거는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알지. 나 같은 현대인 글 쓰는 작가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특히 초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갖다 주면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연구하고 막 찾고. 이거 비슷한 것 같으네. 이건 뭘까? 거꾸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부관 동치 2년 10월 전주부면은 이것이 그 전북도청이라는 뜻인데, 전주부에 전주 목사가 보낸 건가? 글쎄요. 아주 이게 종이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 이것을 맛있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거 귀한 냄새예요. 기이하다고들 하죠. 이것도 역시 딸을 보내면서 함에 넣어 보냈던 나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지금 어딘가 다 묻혀 계셔.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야지. 자, 여기도 이것도 나패네. 나패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이건 사주 형식으로 접어서 보내는데 옛날에 접었던 방식에서 움직였어요. 사주를 방금 읽을 때 사송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사주, 신랑이 신부 측에 보내는 것이고, 그 사주 봉투였어요. 저 봉투에 속지는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이쪽에는 글씨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야? 한풍 5년 이건 이제 연호인데, 여기는 또 글씨가 거꾸로 써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을 건데, 사람 이름이 많이 써 있네. 김영록, 춘화, 영복, 덕녀, 덕서, 사이. 이거 임시가 하나네. 성이 다 다르네요. 이게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뭐지? 을묘 11월 15일 위친개점. 이거는 무슨 개원 명부 같으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데다 해놨지? 난 모르겠어. 어떻게 접어야 어른들에게 이해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엄청나네. 이거는 또 라페 보입니다. 이게 글씨를
고쳐서도 썼네요. 야, 9월. 앞에 뭐 8월이라고 썼다. 9월 28일로 썼나? 야, 그런 경우도 있네. 왜 저랬을까요? 종이가 귀해서 그랬을까요, 이게? 종이가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봉투 속에 들지 않았어. 이것은 이것도 결국은 앞에 이렇게 마구 접히면 안 되는데 마구 접혀 있었네. 이거 풀렀으면은 그걸 새로 접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히는 거네. 원래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건 좀 좁습니다, 이게. 이것도 사주 봉투고 어떤 거에서 어떤 게 나왔는가는 모르겠고 이건 그래도 사주래요. 사시에 대놓으면 정유년에 이거 봉투일까요? 그럴듯하긴 한데 이거는 존자허이라고 한 거 보면 혼인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나패입니다. 나패 접는 방식은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접고 이걸 접고 이게 안 접히네. 순조롭게 일단 이렇게 길이 나서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저게 자꾸 들려지네. 어라라. 물론 눌러놔야 되겠네. 이제 리모컨 눌러질라나. 이거 또 또르륵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 무엇일까요? 참, 공부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뭘 알아야지. 이건 무슨 문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감이 안 잡히게 라페도 아닌 것 같고 뭐 제 마음대로 접혀 있어서 이렇게 접히면 안 되는데 이걸 다려서 이 형식을 배워. 여기다 뭐라고? 아이고, 여기다가 유 한양 뭐 한양 이라는 게 이렇게 말아? 영은이 뭐라고 말해? 근데 이게 검정색이 아니고 청색이 나는 것 같아. 이건 또 무엇일까요? 아, 이게 반초서로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후손들이 이거를 이 정돈을 좀 이것도 뭐 도장이 찍혀 있는 거네요. 아이고 어르신들 이거 뭡니까 도대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후대가 또 듣고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를 후손들이 다 해야 하고 이걸 모여서 또 보고 그리고 이것을 사당에 잘 보관을 해서 유물로 집안에 유물로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막 찢어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보관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이제 1시간쯤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예의를 갖춰서 가을에, 이 좋은 가을에 참 혼인을 허락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앞에. 이거 받으면 엄청나게 이게 설레는 겁니다. 이게 신부가 온다는 뜻이요. 이건 또 무엇일까요? 아, 이게 또 아까 그분이 쓴 글씨 같아. 아이고. 이게 상당히 소중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종이가 이래서 그런가. 아이고, 어르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 아이고, 이거. 살짝, 분무기로 뿌려서, 이걸 다 다리에 다려서 다시 접어야 돼요. 접는 방식대로 못 접으면은, 현대식으로라도, 이건 뭐를 쓴 것일까요? 이거는 어디 묘지석에 쓸 것을 원고를 쓴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몇째 아들 누구 그런 게 써있네요. 아이고, 이거 참. 응? 이거 2장 찍힌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거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표시가 어디 있네요? 정묘 3월이라고. 정묘 60년을 굴러서 언제냐? 이건 뭘까? 전도 내동리 김명록. 이거 아까 그 같은 그 전주 이동 면이 왜 계속 나올까? 야, 이거는 무슨 진정이네. 진정유사. 잘 읽어보면 좀 이해는 가긴 가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정서를 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슬쩍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놓고서 여러 각도로, 그걸 이제 말하자면 번역 작업이라 그러잖아요. 번역 작업을 들자마자 척 가는 사람은 글쎄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죠, 우리나라에. 만나기 어렵지. 그런 분들도 가면 놓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보고서 쭉 가가지고, 이걸 다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주상자, 이거는, 상주를 얘기하네요. 둘째 아들, 그 다음 아들, 무슨 생. 뭘까? 병용신비. 이거 아까 말한 그 상석 원고 같아요. 그러자면 묘에 세우는 묘비 그 원고 같아요. 이거 끝이 안 나네. 이것도 뭐 도장 찍혔네. 이건 또 동그란 도장이 많이 찍혔어요, 이거. 애기한테 이런 걸 내가 모르겠어. 이거 흘렸어, 이거. 행몽이 뭐 모르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여기 동그란 여기. 야, 도장은 도장체라고 하는 예서로서 한용구 사람 이름이 써있네. 뭔 소리야?
김창학이라는 이름도 보이고. 하여간 이게 다 그 집안에 더 내려가기 전에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결국은 한국의 숙제입니다. 이건 뭘까? 어? 이건 아까 봤던 거 족보를 옮겨 적어 필서한 것 같네요. 맞아. 그 족보 형식에 맞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된대? 이거를 또 하나요. 경주김씨 김영재가 조부제사 수첩이에요. 장선 옥동이 아버지는 3월 17일 뭐 이렇게 써놨어요. 다 못 썼네. 다 수첩을 다 채우지 못하셨어. 자, 이거를 반을 이렇게 나눠, 이렇게, 아이고, 반을 이렇게 나눠서 제대로 싸보려고요. 그래도 이게 맞네, 높으네. 책하고 같이 이렇게 높이로 하려니까, 아이고, 이게 순서는 하긴 없지. 순서는 없어요. 책처럼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족보책하고 크기가 비슷한가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조금 기르네. 자, 이제 아휴, 어르신들 하여튼 잘 봤습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이 봐서 알아뵙지는 못해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뭐 세월이 그렇다 보니, 또 내가 이런 걸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 그러네요. 다만 너무 귀중한 것이라 그냥 무성의하게 펼친 건 아닌 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후손 같으면 이거 이대로 안 둡니다. 전부 다 이거 말을 하자면 다림질을 합니다. 전부 다 다림질해서 물 뿌려서 종이를 반듯하게 하고, 넓어서 이게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조금 넓은데 이렇게 아주 엎어놓는 건 이거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이 제일, 한문으로 형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정이 아니고 원이 아니고 원정리 형이었어요. 원정리 형이고, 세족 등본이
위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가서 잘 보관해서 훌륭한 사람 만나서 이 소중한 족보와 집안에 그렇게 존엄한 사주와 앞에 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이거 우리 집안 건데, 이거 우리 집안 것도 일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일권이 금방 안 찾아져요. 여기에 내가 이거 써놓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써놨네. 아빠하고 일교는 509쪽에 있다. 권 7에 14대, 13대, 12대, 12세지 11에서 8세손까지는 173쪽에 있다. 이게 지금 509쪽이거든요. 그리고 7대서부터 4대까지는 제1권 141페이지에 있다. 3대조는 1권에 135, 2대조는 111, 1대조는 1페이지에 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일교가 여기 있어요. 세일이라고 고정에는 세일로 돼 있고, 나는 광로인데 우리가 필자 돌림입니다. 로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형은 중필이고 맏형은 광필이에요. 막내는 교필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세현이, 세명이, 세영이, 세일이. 여기 귀필이아들은 이름을 여기 안 올렸군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 다시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한글.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네. 족보 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도 글쎄 앞으로 손 지문이 뭐 어쩐다고. 도장 문화도 없어지고 사인으로 대체되고 호적을 파내버린다 했어요. 예전에 호적은 이미 주민등록 등본까지 가족등록부로 바뀌면서 제족등본 이런 것은 뭐 기억에도 없는 말인데, 이 족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참, 아이고, 인터넷 시대인데 컴퓨터 세월인데 이거 무슨 지금 족보 타령하나. 맞아요. 그렇게들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올빠진 삶을 삽니다. 정신이 야물질 못해. 흐물흐물해. 가훈이고 가풍이고 조상의 정신이고
이런 게 없어요. 있다면 단 하나,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요거는 불과 100년 얘기입니다. 100년. 100년에서 100년, 거기서 또 100년, 300년 전, 400년 전. 우리 영양천 씨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인 1592년에 왔습니다. 천만리 장군이 제 중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안증박, 이김채 뭐 이런 한국 토종 성씨가 아니라 중국 성이에요. 한국에 온 지 400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찌끔해요. 우리는 중국 사천성에서 천암 할아버지 후손인데 천만리 장군은 대한민국을 일제를 압록강에서부터 부산 앞까지 몰아낸 육지전사의 최고 영웅입니다. 총독장, 지금으로 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 우리는 지금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진년의 역사는 임진해전사, 바다의 전쟁,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이끌은,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임진육지전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그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나는 저 칠백의총이나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이나, 근데 거기에서 임진육지전사, 남해안 거기 일본하고 그 바다 말고 그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우리 중시조 할아버지는 지금 남원 금지면 방촌리에 묻혀 계시는데, 그 참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땐 조선이죠. 평양까지 쫓겨나온 그 선조대왕이 보낸 한음 이덕형,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중국 자금성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수도방위사령관, 궁성교비대장, 그리고 북경 자금성 거기 경비대장, 원래 무관 출신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 할아버지 이만을 이끌고 내려와서 이 나라를 건져서, 그때 군은 임금의 아들만인데 화산 군에 멍해졌습니다. 못 가게 해서 우리가 못 갔어요. 다른 장수들은 다 갔는데 총독장, 총사령관인 우리 집안은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천씨들을 씨를 말린다고 한국에 와서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청나라가 엄청나게 조선을 막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 임금이 일가라 그래서 조선 제장이라고 내가 그렇게 우리 중시가 건질제자, 조선을 건진 장군. 이순신은 조선을 막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군소물자가 못 올라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뭐 군소물자 안 가져와도 인간들만, 왜군들만 겨울로 오면 다 뺏어가지고 막 먹고, 집도 뺏고, 음식도 뺏고, 뭐 고기도 뺏고. 우리 할아버지는 육지저를 펼치신 임진육지전의 조선 제장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거 잘 몰라요. 나는 그 조선 육지전사라는 책을 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으면 뭐래, 써내질 못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바쁜가?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모르겠어요. 더욱 열심을 내고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텐데 말입니다.